여러분, 지금 받고 있는 월급을 40년 동안 한 푼도 안 쓰고 모아도 부자가 될 수 없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충격적이지만 이것이 현실입니다. 대한민국 직장인 평균 연봉이 약 4천만 원입니다. 40년을 꼬박 모으면 16억 원입니다. 하지만 그 40년 동안 물가는 최소 3배 이상 오릅니다. 실질 가치로 따지면 5억 원 정도의 구매력밖에 안 됩니다. 그것도 한 푼도 안 쓰고 모았을 때 이야기입니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죠.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진짜 부자가 되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월급쟁이로 시작해서 억만장자가 된 사람들의 비밀을 공개하겠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현재 월급 대비 투자 비율이 몇 %인지 적어주세요. 제가 직접 읽고 피드백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는 계기가 될 수 있으니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우리 사회에는 보이지 않는 약속이 있습니다.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대학에 가고 좋은 회사에 취직하면 행복한 삶이 보장된다는 약속입니다. 부모님께서 하셨던 말씀, 선생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떠오르실 겁니다. 공부 열심히 해라. 좋은 대학 가야 좋은 회사 간다. 좋은 회사 가야 편하게 산다. 이 공식을 믿고 우리는 수십 년을 달려왔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렇습니까? 좋은 회사에 다니면 편하게 살 수 있습니까? 주변을 둘러보세요. 대기업에 다니는 친구들, 공무원인 친구들, 전문직에 종사하는 친구들. 그들이 정말 경제적으로 여유로워 보입니까? 대부분은 아닐 겁니다. 그들도 여전히 월급날을 기다리고 카드값 걱정을 하고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문제는 시스템 자체에 있습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월급쟁이는 구조적으로 부자가 되기 어렵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능력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게을러서도 운이 없어서도 아닙니다. 시스템 자체가 그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회사의 본질을 생각해 보세요. 회사는 왜 존재합니까? 이윤을 창출하기 위해서입니다. 회사는 여러분을 위해 존재하는 자선단체가 아닙니다. 주주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존재하는 조직입니다. 여러분이 회사에 고용되어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러분의 노동력이 여러분이 받는 월급보다 더 큰 가치를 창출한다는 뜻입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회사는 여러분을 고용할 이유가 없습니다. 간단한 산수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월 300만 원을 받는다고 가정합시다. 회사 입장에서 여러분을 고용하는 데 드는 비용은 월급만이 아닙니다. 4대 보험회사 부담금, 퇴직금 충당금, 사무실 공간, 장비, 복리후생 등을 모두 합하면 실제 비용은 월 400만 원에서 5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회사가 왜 이 비용을 지출할까요? 여러분이 최소 600만 원에서 1000만 원 이상의 가치를 창출해주기 때문입니다. 그 차액은 어디로 갑니까? 회사의 이익으로, 궁극적으로는 주주의 배당이나 주가 상승으로 이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자본주의의 핵심 구조입니다. 노동자는 자신이 창출한 가치의 일부만 가져갑니다. 나머지는 자본가에게 돌아갑니다. 이 구조 안에서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부자가 되기는 어렵습니다. 물론 승진을 하고 임원이 되면 월급이 올라갑니다. 하지만 대기업 임원이 되는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통계에 따르면 대기업 신입사원이 임원까지 승진할 확률은 1%도 안 됩니다. 99%는 중간에 떨어져 나갑니다. 그렇다면 해답은 무엇입니까? 노동자에서 자본가로의 전환입니다. 여러분의 노동력을 파는 것에서 벗어나 자본을 굴려서 돈을 버는 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부의 비밀입니다. 역사상 부자들은 모두 이 비밀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돈을 많이 번 것이 아닙니다. 돈이 일하게 만드는 시스템을 구축한 것입니다. 오늘 저는 3명의 투자 대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들은 특별한 배경 없이 시작해서 엄청난 부를 쌓은 사람들입니다. 월급쟁이였던 사람, 늦게 투자를 시작한 사람, 평범한 환경에서 자란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도 같은 길을 걸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소개해 드릴 인물은 존 템플턴입니다. 그는 역발상 투자의 전설로 불리는 인물입니다. 워런 버핏이나 피터 린치만큼 한국에서 유명하지는 않지만
투자의 역사에서 그의 업적은 누구와 비교해도 뒤지지 않습니다. 그는 1만 달러로 시작해서 수십억 달러의 자산을 만들었고 포브스 선정 미국 최고 부자 명단에도 이름을 올렸습니다. 존 템플턴은 1912년 미국 테네시주의 작은 마을 윈체스터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의 가정은 부유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변호사였지만 대공황 때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가족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를 보내야 했습니다. 하지만 젊은 템플턴은 이 어려운 환경에서 중요한 교훈을 얻었습니다. 돈의 소중함과 검소함의 가치를 체득한 것입니다. 템플턴은 예일 대학교에 장학금을 받고 입학했습니다. 대학 시절 그는 학비와 생활비를 아끼기 위해 온갖 노력을 다했습니다. 당구를 쳐서 돈을 벌기도 하고 근검절약하며 생활했습니다. 그는 이 시기에 형성된 검소한 습관을 평생 유지했습니다. 억만장자가 된 후에도 그는 비싼 차를 사지 않았고 절약하는 생활 방식을 고수했습니다. 대학 졸업 후 템플턴은 로즈 장학생으로 선발되어 영국 옥스퍼드 대학교에서 공부했습니다. 이 경험은 그에게 글로벌 시각을 심어주었습니다. 당시 대부분의 미국인들은 해외에 대해 관심이 없었지만 템플턴은 세계 경제의 연결성과 해외 투자의 가능성을 일찍이 깨달았습니다. 그의 전설적인 투자 이야기는 1939년에 시작됩니다. 그해 9월 유럽에서 2차 세계대전이 발발했습니다. 독일이 폴란드를 침공하면서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전 세계는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주식시장은 폭락했습니다. 투자자들은 앞다투어 주식을 팔아치웠습니다. 누구도 주식을 사려 하지 않았습니다. 전쟁이 어떻게 전개될지 아무도 몰랐고 최악의 경우 세계 경제가 완전히 붕괴할 수도 있다는 공포가 팽배했습니다. 바로 이때 젊은 템플턴은 놀라운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는 브로커에게 전화를 걸어 뉴욕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주식 중 주당 $1 이하로 거래되는 모든 주식을 각각 $100어치씩 사라고 지시했습니다. 당시 $1 이하로 거래되는 주식은 대부분 파산 직전이거나 심각한 재정 위기에 처한 기업들이었습니다. 총 104개 종목에 1만 $400를 투자했습니다. 그것도 빚을 내서 투자한 것이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그를 미쳤다고 생각했습니다. 전쟁이 터졌는데 주식을 산다고요? 그것도 거의 휴지 조각이 된 주식들을요? 하지만 템플턴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그는 이렇게 추론했습니다. 전쟁은 언젠가 끝난다. 전쟁이 끝나면 경제는 회복된다. 지금 파산 직전인 기업들 중 상당수는 전쟁 특수로 오히려 살아날 것이다. 지금이 바로 저점 매수의 기회다. 그의 예측은 정확히 맞아떨어졌습니다. 104개 종목 중 34개는 실제로 파산했습니다. 하지만 나머지 70개 종목이 엄청나게 상승했습니다. 특히 전쟁 물자를 생산하는 기업들의 주가는 수십 배로 뛰었습니다. 4년 후인 1943년 그의 1만 달러는 4만 달러로 불어났습니다. 4배의 수익률입니다. 일부 종목은 100배 이상 상승했습니다. 이 성공은 템플턴에게 중요한 교훈을 안겨주었습니다. 최고의 투자 기회는 모두가 공포에 질려 있을 때 온다는 것입니다. 그는 이 교훈을 평생 실천했습니다. 그의 유명한 격언이 있습니다. 최대의 비관론이 지배할 때가 최고의 매수 시점이고 최대의 낙관론이 지배할 때가 최고의 매도 시점이다. 1954년 템플턴은 템플턴 그로스 펀드를 설립했습니다. 이 펀드는 그의 역발상 투자 철학을 바탕으로 운용되었습니다. 펀드의 성과는 놀라웠습니다. 1954년부터 1992년까지 38년 동안 연평균 약 14.5%의 수익률을 기록했습니다. 같은 기간 미국 주식시장 평균 수익률이 약 9%였으니 시장을 크게 앞선 것입니다. 1954년에 이 펀드에 1만 달러를 투자했다면 1992년에는 200만 달러 이상으로 불어났을 것입니다. 템플턴의 또 다른 위대한 업적은 글로벌 투자의 선구자가 된 것입니다. 1960년대까지 대부분의 미국 투자자들은 오직 미국 주식에만 투자했습니다. 해외 시장은 정보도 부족하고 위험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템플턴은 달랐습니다. 그는 전 세계를 무대로 저평가된 주식을 찾아다녔습니다.
1960년대 초 템플턴은 일본 주식에 대규모로 투자했습니다. 당시 일본은 2차 세계대전의 패전국으로 경제가 막 회복되기 시작하는 단계였습니다. 미국 투자자들 대부분은 일본을 투자 대상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템플턴은 일본 기업들의 잠재력을 알아보았습니다. 근면한 노동력, 높은 저축률, 정부의 산업, 육성 정책 등이 일본 경제 성장의 동력이 될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그의 예측은 또다시 적중했습니다. 일본 경제는 1960년대와 1970년대에 경이적인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일본 주식시장은 폭발적으로 상승했고 템플턴의 일본 투자는 엄청난 수익을 안겨주었습니다. 이후에도 그는 한국, 대만, 홍콩 등 아시아 신흥국의 성장 가능성을 일찍이 알아보고 투자했습니다. 1992년 80세가 된 템플턴은 자신의 펀드 운용사를 프랭클린 그룹에 4억 4천만 달러에 매각하고 은퇴했습니다. 그 후 그는 바하마에서 자선 활동에 전념했습니다. 그는 템플턴 재단을 설립하고 과학과 종교의 조화, 인류의 영적 발전을 위한 연구에 막대한 자금을 기부했습니다. 그는 2008년 95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존 템플턴에게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핵심 교훈은 무엇일까요? 첫째, 역발상의 용기입니다. 모두가 팔 때 사고 모두가 살 때 파는 것은 말로는 쉽지만 실천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에 군중을 따라가려는 본능이 있습니다. 이 본능을 극복하려면 강한 신념과 용기가 필요합니다. 둘째, 글로벌 시각입니다. 투자 기회는 전 세계에 있습니다. 한 나라에만 집중하면 기회를 놓칠 수 있습니다. 오늘날에는 해외 투자가 훨씬 쉬워졌습니다. 스마트폰에 몇 번 터치로 미국 주식, 유럽 주식, 신흥국 주식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셋째, 장기적 관점입니다. 템플턴은 단기 시장 변동에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최소 5년, 보통은 10년 이상의 시간 지평을 가지고 투자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시장이 비합리적으로 움직일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결국 기업의 가치를 반영한다고 믿었습니다. 넷째, 검소한 생활입니다. 템플턴은 억만장자가 된 후에도 검소하게 살았습니다. 그는 돈을 쓰는 것보다 돈을 굴리는 것에 더 큰 즐거움을 느꼈습니다. 이런 태도 덕분에 그는 더 많은 자본을 투자에 활용할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인물은 필립 피셔입니다. 그는 성장주 투자의 아버지로 불리는 인물입니다. 워런 버핏은 자신의 투자 철학이 85%는 벤저민 그레이엄에게서 15%는 필립 피셔에게서 왔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피셔는 투자업계에서 전설적인 인물이지만 대중적으로는 많이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평생 언론 인터뷰를 거의 하지 않았고 조용히 자신의 일에 집중했습니다. 필립 피셔는 1907년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태어났습니다. 스탠퍼드 대학교에서 경영학을 공부했고 졸업 후 증권 분석가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1931년 대공황의 한복판에서 그는 자신의 투자 자문 회사인 피셔 앤드 컴퍼니를 설립했습니다. 24세의 나이에 창업한 것입니다. 피셔의 투자 철학은 당시로서는 매우 혁신적이었습니다. 1930년대와 1940년대 투자의 주류는 벤저민 그레이엄식 가치 투자였습니다. 재무제표를 분석해서 자산 가치보다 싸게 거래되는 주식을 사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피셔는 다른 접근법을 취했습니다. 그는 기업의 성장 가능성에 주목했습니다. 현재 싼 것보다 미래에 크게 성장할 기업을 찾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피셔는 기업을 분석할 때 숫자만 보지 않았습니다. 그는 직접 기업을 방문하고 경영진을 만나고 직원들과 대화하고 경쟁사와 공급업체, 고객사까지 인터뷰했습니다. 그는 이것을 소문조사라고 불렀습니다. 재무제표에는 나오지 않는 정보, 즉 기업의 문화, 경영진의 역량, 연구개발 능력, 고객 만족도 등을 파악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의 대표적인 성공 사례는 모토로라 투자입니다. 피셔는 1955년에 모토로라 주식을 매입했습니다. 당시 모토로라는 라디오와 텔레비전을 만드는 중견 기업이었습니다. 하지만 피셔는 모토로라의 연구개발 역량과 경영진의 비전에 주목했습니다.
그는 모토로라가 통신 기술의 발전과 함께 크게 성장할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피셔는 모토로라 주식을 매입한 후 수십 년 동안 보유했습니다. 그 사이 모토로라는 반도체, 무선통신, 휴대폰 등의 분야로 사업을 확장하며 거대 기업으로 성장했습니다. 피셔가 사망하기 직전인 2004년까지 그는 여전히 모토로라 주식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거의 50년 동안 보유한 것입니다. 이 투자는 수백 배의 수익을 안겨주었습니다. 피셔의 또 다른 유명한 투자는 텍사스 인스트루먼트입니다. 그는 1956년에 이 회사 주식을 매입했습니다. 당시 텍사스 인스트루먼트는 석유 탐사 장비를 만드는 작은 회사였지만 반도체 사업에 진출하려 하고 있었습니다. 피셔는 회사를 방문하고 경영진을 만난 후 이 회사가 반도체 산업의 리더가 될 수 있다고 확신했습니다. 그의 판단은 옳았습니다. 텍사스 인스트루먼트는 반도체 산업의 선구자가 되었고 주가는 수십 배로 상승했습니다. 피셔는 1958년에 그의 투자 철학을 담은 책을 출간했습니다. 이 책에서 그는 위대한 기업을 찾는 15가지 질문을 제시했습니다. 이 질문들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몇 가지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회사의 제품이나 서비스가 향후 몇 년간 매출을 크게 늘릴 수 있는 잠재력이 있는가? 둘째, 현재의 제품 라인에서 성장이 정체되었을 때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들어낼 경영진의 의지와 능력이 있는가? 셋째, 회사의 연구개발 노력이 회사 규모에 비해 얼마나 효과적인가? 넷째, 평균 이상의 영업 조직을 가지고 있는가? 다섯째, 의미 있는 수준의 이익률을 가지고 있는가? 피셔의 투자 원칙 중 가장 핵심적인 것은 집중 투자와 장기 보유입니다. 그는 분산 투자를 지나치게 강조하는 것을 비판했습니다. 그의 생각에 따르면 진정으로 뛰어난 기업은 흔하지 않습니다. 그런 기업을 찾았다면 충분한 비중으로 투자해야 합니다. 너무 많은 종목에 분산하면 뛰어난 기업의 성과가 평범한 기업들에 의해 희석됩니다. 또한 피셔는 좋은 주식을 팔 때를 거의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식을 사기 위해 조사하는 것만큼 주식을 팔기 위해 조사해야 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 조사 결과는 계속 보유하라는 결론을 내립니다. 그는 좋은 기업의 주식은 거의 평생 보유해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매도해야 하는 경우는 세 가지뿐입니다. 첫째, 처음에 분석이 틀렸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둘째, 기업의 펀더멘털이 크게 악화되었을 때. 셋째, 훨씬 더 좋은 투자 기회를 발견했을 때. 피셔는 2004년 96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는 70년이 넘는 기간 동안 투자 업계에서 활동했습니다. 그의 아들 케네스 피셔도 유명한 투자자이자 칼럼니스트로 활동하며 아버지의 유산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필립 피셔에게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핵심 교훈은 무엇일까요? 첫째, 성장성을 보라. 현재 싼 것보다 미래에 크게 성장할 기업이 더 좋은 투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성장성에 대한 과도한 기대로 너무 비싼 가격을 지불하면 안 됩니다. 하지만 정말 뛰어난 기업은 비싸 보여도 장기적으로 그 가격을 정당화합니다. 둘째, 숫자 너머를 보라. 재무제표는 과거를 보여줄 뿐입니다. 미래를 알려면 경영진의 역량, 기업 문화, 연구개발 능력, 경쟁 우위 등을 파악해야 합니다. 피셔처럼 직접 기업을 방문하기는 어렵더라도 기업에 대해 최대한 많은 정보를 수집하려고 노력하세요. 셋째, 집중 투자하라. 모든 달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는 격언은 투자의 진리처럼 여겨집니다. 하지만 피셔는 다르게 생각했습니다. 정말 뛰어난 기업을 찾았다면 충분한 비중으로 투자하라. 너무 많은 종목에 분산하면 평범한 수익에 그친다. 넷째, 장기 보유하라. 피셔는 모토로라 주식을 거의 50년 동안 보유했습니다. 좋은 기업의 주식은 팔 이유가 없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기업이 성장하고 주가도 그에 따라 상승합니다. 복리의 마법은 장기 보유에서 극대화됩니다. 지금까지 3명의 위대한 투자자들의 이야기를 살펴보았습니다. 존 템플턴의 역발상 투자, 필립 피셔의 성장주 투자, 로널드 리드의 배당 재투자 전략. 이들의 투자 스타일은 조금씩 다르지만 공통된 원칙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 원칙들을 정리하고
여러분이 실제로 적용할 수 있는 투자 기법을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기법은 저축 습관 만들기입니다. 투자의 시작은 종잣돈입니다. 종잣돈이 없으면 아무리 좋은 투자 기회가 와도 잡을 수 없습니다. 로널드 리드는 최저임금을 받으면서도 꾸준히 저축했습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저축을 실천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월급이 들어오면 가장 먼저 일정 비율을 투자 계좌로 자동 이체하세요. 10%가 기본입니다. 가능하다면 20%, 30%까지 높여보세요. 남은 돈으로 생활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이것을 자동화하면 의지력을 소모하지 않고도 저축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지출을 추적하세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얼마를 쓰는지 정확히 모릅니다. 한 달 동안 모든 지출을 기록해 보세요. 그러면 불필요한 지출이 보일 것입니다. 그 돈을 투자로 돌리세요. 세 번째로 생활 수준 인플레이션을 경계하세요. 월급이 오르면 지출도 함께 늘리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하면 영원히 부자가 될 수 없습니다. 월급이 올라도 생활 수준은 그대로 유지하고 늘어난 소득은 모두 투자에 돌리세요. 두 번째 기법은 복리의 활용입니다. 복리는 투자자의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아인슈타인이 복리를 인류 최대의 발명이라고 말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실제로 그가 그렇게 말했는지는 확실하지 않지만 복리의 위력은 정말로 놀랍습니다. 복리를 이해하기 위해 간단한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매월 50만 원씩 30년간 투자한다고 가정합시다. 총 투자 원금은 1억 8천만 원입니다. 연 수익률이 7%라면 30년 후 잔고는 약 5억 8천만 원입니다. 연 수익률이 10%라면 약 10억 4천만 원입니다. 연 수익률이 12%라면 약 15억 원입니다. 같은 원금을 투자해도 수익률에 따라 결과가 엄청나게 달라집니다. 복리를 극대화하기 위한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가능한 한 빨리 시작하세요. 복리는 시간이 지날수록 강력해집니다. 25세에 시작하는 것과 35세에 시작하는 것은 엄청난 차이를 만듭니다. 1년이라도 빨리 시작하세요. 두 번째로 배당금을 재투자하세요. 배당금을 받아서 쓰지 말고 다시 주식을 사세요. 이렇게 하면 주식 수가 늘어나고 다음번에 받는 배당금도 늘어납니다. 이것이 눈덩이처럼 불어납니다. 세 번째로 비용을 줄이세요. 수수료, 세금, 펀드 보수 등의 비용은 복리 효과를 갉아먹습니다. 저비용 인덱스 펀드를 활용하거나 장기 보유해서 매매 수수료와 세금을 줄이세요. 세 번째 기법은 역발상 투자입니다. 존 템플턴이 평생 실천한 이 기법의 핵심은 남들이 팔 때 사고, 남들이 살 때 파는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의 본능에 반하는 행동이기 때문에 실천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렇기 때문에 효과가 있습니다. 쉬운 일은 모두가 하기 때문에 이익이 없습니다. 역발상 투자를 실천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장 심리 지표를 활용하세요. 공포 탐욕 지수, 투자자 심리 설문조사, 신용거래 잔고 등의 지표가 있습니다. 이 지표들이 극단적인 공포를 나타낼 때가 매수 기회이고 극단적인 탐욕을 나타낼 때가 매도 기회입니다. 두 번째로 현금을 보유하세요. 시장이 폭락할 때 매수하려면 현금이 있어야 합니다. 항상 포트폴리오의 일부를 현금으로 보유하세요. 폭락장이 오면 그 현금으로 저가 매수하세요. 세 번째로 분할 매수하세요. 바닥을 정확히 맞추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시장이 하락할 때 여러 번에 나눠서 매수하세요. 이렇게 하면 평균 매입 단가를 낮출 수 있고 바닥을 맞추려는 스트레스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기법은 성장주 발굴입니다. 필립 피셔가 강조한 것처럼 미래에 크게 성장할 기업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재 싼 것보다 미래의 가치가 커질 기업이 더 좋은 투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성장주를 발굴하기 위한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산업 트렌드를 파악하세요. 앞으로 성장할 산업은 무엇인지 생각해 보세요. 인공지능, 전기차, 신재생에너지, 헬스케어, 전자상거래 등 장기적으로 성장할 산업들이 있습니다. 그 산업에서 경쟁력 있는 기업을 찾으세요. 두 번째로 경영진을 평가하세요.
피셔는 경영진의 역량을 매우 중요하게 봤습니다. 경영진이 비전이 있는지, 주주 친화적인지, 도덕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지 판단하세요. 경영진에 대한 정보는 주주총회 자료, 인터뷰 기사, 실적 발표 컨퍼런스 콜 등에서 얻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경쟁 우위를 분석하세요. 그 기업만이 가진 특별한 강점이 무엇인지 파악하세요. 브랜드 파워, 특허, 네트워크 효과, 규모의 경제 등 경쟁사가 쉽게 따라할 수 없는 장벽이 있어야 합니다. 다섯 번째 기법은 배당 투자입니다. 로널드 리드가 실천한 전략입니다. 안정적인 배당을 지급하는 우량주에 투자하고 배당금을 재투자해서 주식수를 늘려가는 방식입니다. 배당 투자를 실천하기 위한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배당 성장주를 찾으세요. 단순히 배당 수익률이 높은 주식보다 배당을 꾸준히 늘려온 주식이 더 좋습니다. 미국에는 배당킹이라고 불리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50년 이상 연속으로 배당을 늘려온 기업들입니다. 이런 기업들은 안정성과 성장성을 모두 갖추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배당 수익률만 보지 마세요. 배당 수익률이 너무 높은 것은 위험 신호일 수 있습니다. 주가가 폭락해서 배당 수익률이 높아진 것일 수 있고 곧 배당을 삭감할 가능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배당 성향, 이익 성장률, 부채 비율 등을 함께 확인하세요. 세 번째로 배당금을 자동 재투자하세요. 대부분의 증권사에서 배당금 자동 재투자 기능을 제공합니다. 이 기능을 활용하면 배당금으로 자동으로 같은 주식을 매수합니다. 신경 쓸 필요 없이 복리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기법은 장기 투자입니다. 3명의 투자자 모두 장기 투자자였습니다. 템플턴은 최소 5년 이상, 피셔는 수십 년, 리드는 평생에 걸쳐 투자했습니다. 단기 매매로 돈을 버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대부분의 단기 투자자들은 돈을 잃습니다. 장기 투자를 실천하기 위한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투자 시간 지평을 명확히 하세요. 주식에 투자하는 돈은 적어도 5년, 가능하면 10년 이상 쓰지 않을 돈이어야 합니다. 내년에 쓸 돈으로 주식 투자하면 안 됩니다. 두 번째로 매도 기준을 미리 정하세요. 기업의 펀더멘털이 변하지 않는 한 보유한다는 원칙을 세우세요. 주가가 떨어졌다고 팔거나 주가가 올랐다고 파는 것은 좋은 전략이 아닙니다. 세 번째로 시장 타이밍을 맞추려 하지 마세요. 언제가 저점인지 언제가 고점인지 아무도 모릅니다. 타이밍을 맞추려다 좋은 기회를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냥 꾸준히 투자하세요. 일곱 번째 기법은 분산 투자입니다. 리드는 90개가 넘는 종목에 분산 투자했습니다. 한 종목에 집중 투자하면 그 종목이 잘 될 때 큰 수익을 올릴 수 있지만 잘못되면 치명적인 손실을 볼 수 있습니다. 분산 투자를 실천하기 위한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종목 분산을 하세요. 최소 10개 이상의 종목에 투자하세요. 한 종목에 전체 자산의 10% 이상을 투자하지 마세요. 두 번째로 산업 분산을 하세요. 여러 산업에 걸쳐 투자하세요. 기술주에만 투자하거나 금융주에만 투자하면 그 산업이 침체할 때 큰 타격을 받습니다. 세 번째로 국가 분산을 하세요. 템플턴처럼 해외 시장에도 투자하세요. 한국 증시가 부진할 때 미국이나 다른 나라 증시가 좋을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 자산 분산을 하세요. 주식만이 아니라 채권, 부동산, 금 등 다양한 자산군에 분산 투자하세요. 자산군마다 다른 시기에 좋은 성과를 내기 때문에 전체 포트폴리오의 변동성을 줄일 수 있습니다. 여덟 번째 기법은 심리관리입니다. 투자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은 기술이 아니라 심리입니다. 공포와 탐욕은 투자자의 최대적입니다. 시장이 폭락할 때 공포에 팔고 시장이 급등할 때 탐욕에 사는 것이 대부분의 투자자가 돈을 잃는 패턴입니다. 심리 관리를 위한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투자 원칙을 문서화하세요. 어떤 상황에서 매수하고 어떤 상황에서 매도할지 미리 정해두세요. 시장이 요동칠 때 이 문서를 다시 읽어보세요. 감정적인 결정을 막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투자 일지를 쓰세요. 모든 투자 결정과 그 이유를 기록하세요. 나중에 복귀하면서 자신의 심리적 패턴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뉴스를 끊으세요.
매일 주가를 확인하고 뉴스에 일희일비하면 감정적인 결정을 내리기 쉽습니다. 장기 투자자라면 매일 주가를 확인할 필요가 없습니다. 한 달에 한 번, 분기에 한 번 정도 확인해도 충분합니다. 지금까지 회사에서는 부자로 만들어주지 않는다는 주제로 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핵심을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월급만으로는 부자가 될 수 없습니다. 회사는 여러분을 부자로 만들어주기 위해 존재하는 곳이 아닙니다. 자본주의 시스템에서 노동자는 구조적으로 자신이 창출한 가치의 일부만 가져갑니다. 진정한 부를 쌓으려면 노동소득을 자본소득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둘째, 역발상 투자가 핵심입니다. 존 템플턴은 2차 세계대전이 발발했을 때 $1짜리 주식을 대량 매입해서 4년 만에 4배의 수익을 올렸습니다. 남들이 공포에 질려 있을 때 기회를 잡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셋째, 성장할 기업을 찾으세요. 필립 피셔는 모토로라 주식을 50년 동안 보유해서 수백 배의 수익을 올렸습니다. 현재 싼 것보다 미래에 크게 성장할 기업이 더 좋은 투자 대상입니다. 넷째, 소득보다 저축률이 중요합니다. 로널드 리드는 최저임금을 받는 청소부였지만 100억 원의 자산을 만들었습니다. 높은 연봉이 없어도 꾸준히 저축하고 투자하면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다섯째, 복리의 힘을 믿으세요. 작은 금액이라도 꾸준히 투자하면 수십 년 후 엄청난 자산이 됩니다. 시간은 투자자의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여섯째, 장기 투자하세요. 3명의 투자자 모두 수십 년에 걸쳐 투자했습니다. 단기 매매로 돈을 버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좋은 기업을 좋은 가격에 사서 오래 보유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이제 행동으로 옮길 차례입니다. 오늘 당장 실천할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첫째, 자동 이체를 설정하세요. 월급이 들어오면 가장 먼저 일정 금액이 투자 계좌로 빠져나가도록 설정하세요. 둘째, 증권 계좌를 개설하세요. 아직 계좌가 없다면 지금 바로 개설하세요. 스마트폰으로 몇 분이면 됩니다. 셋째, 첫 투자를 시작하세요. 완벽한 종목을 찾으려고 기다리지 마세요. 우량한 인덱스 펀드 하나를 사는 것으로 시작해도 좋습니다.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넷째, 공부를 계속하세요. 오늘 소개한 3명의 투자자들에 대해 더 깊이 알아보세요. 그들의 책이나 그들에 대한 책을 읽어보세요. 투자 지식을 쌓을수록 더 좋은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당부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부자가 되는 길은 마라톤입니다. 하룻밤에 부자가 되려는 생각을 버리세요. 그런 방법은 없습니다. 있다면 대부분 사기입니다. 대신 10년, 20년, 30년을 내다보고 꾸준히 투자하세요. 존 템플턴, 필립 피셔, 로널드 리드 모두 수십 년에 걸쳐 부를 쌓았습니다. 그들에게도 힘든 시기가 있었고 실패한 투자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포기하지 않고 원칙을 지키며 꾸준히 투자했습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여러분에게 안정적인 수입을 제공해 줄 수는 있어도 부자로 만들어주지는 못합니다. 부자가 되는 것은 여러분 자신의 몫입니다. 월급의 일부를 떼어내서 꾸준히 투자하세요. 시간이 지나면 그 작은 씨앗이 거대한 나무로 자라날 것입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셨다는 것은 여러분이 이미 변화를 원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 열망을 행동으로 옮기세요. 오늘이 여러분의 재정적 자유를 향한 첫걸음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댓글로 투자 목표나 고민을 남겨주시면 다음 영상에서 다뤄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